팬미팅은 대참사, CF는 복소, 할머니는 글로벌 스타, 삼촌은 솔로 데뷔, 민수는 학교 난동, 지영은 아이돌 도전, 아빠 철수는 정치 제도전까지. 그리고 드디어 글로벌 어워즈에 오른 김씨 가족. 과연 이번엔 웃음이 멈출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33장 매니저의 반란. 매일 반복되는 가족의 사고들, 끝없이 터지는 스캔들들,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수습해오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가족의 매니저 이수진이었죠. 팬사인회에서 할머니에게 반해 매니저를 자처한 수진. 하지만 인간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 오늘 아침 그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그만입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수진이 사무실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손에는 사표가 들려 있었죠. 저는 오늘부로 매니저 파업을 선언합니다. 하루에 10번씩 터지는 스캔들, 매 시간마다 바뀌는 스케줄, 그리고 새벽 3시에 걸려오는 응급상황 전화까지. 이제 정말 한계예요. 아빠 철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박둥이, 잠깐만. 내가 없으면 우리 스케줄은 누가 관리하냐? 내일 방송국 출연도 있고 모레 광고 촬영도 있고. 그런 건 이제 직접 하세요. 저는 휴가 갑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수진이에요. 이수진은 그렇게 말하더니 사무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직접 스케줄을 관리한다는 거야? 엄마 영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철수는 자신있게 가슴을 펴며 대답했죠. 뭐 어려울 게 있어? 매니저가 하는 일 정도야 우리도 할 수 있지. 하지만 이는 정말 큰 착각이었습니다. 첫날부터 대혼란이 시작됐죠. 민수는 해외 행사와 국내 예능 출연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잡아놨고, 지영은 광고 촬영 날짜를 잘못 기록해서 일주일 전에 혼자 촬영장에 나타났습니다. 삼촌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자신의 라디오 출연을 3개 방송국에 동시에 약속해놓고는 당일에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몰라 한강에서 헤매고 있었죠. 아, 누나! 촬영 날짜 잘못 적었잖아. 너가 먼저 해외 일정이랑 겹치게 해놓고 그래. 삼촌은 왜 라디오 방송을 3개나 잡아놨어? 나도 몰라. 전화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할머니만이 냉정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박둥이한테 사과하고 다시 돌아와 달라고 해야겠어. 하지만 철수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안 돼. 우리도 할 수 있어. 며칠만 더 해보자. 그 며칠이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방송 출연 시간을 잘못 알려줘서 생방송에 늦게 도착하거나, 광고주와 미팅 약속을 까먹어서 큰 계약을 날리거나, 심지어는 가족끼리 같은 이벤트에 각자 다른 시간에 가서 혼자만 덜렁 서 있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이수진이 휴가에서 돌아왔을 때 가족들은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철수는 며칠째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스케줄표와 씨름하고 있었고, 영희는 전화 받다가 목이 쉬어버렸죠. 이수진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모든 가족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둥아, 살려주세요. 이수진이 피식 웃으며 으스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이제 알겠죠? 매니저의 소중함을. 앞으로는 제 이름 불러주세요. 그날부터 이수진의 고난은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다시는 매니저를 무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물론 그 다짐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수진이라고요. 박둥이는 팬클럽 이름. 34장 가족 CF 촬영 대참사. 드디어 이 가족에게도 CF 광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유명한 라면 브랜드였죠. 온 가족이 함께 라면을 먹으며 따뜻한 모습을 연출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가족 CF였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도 CF를 찍는구나. 철수가 감격에 겨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니저 이수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정말 괜찮을까요? CF는 다른 방송과 달라서 실수하면 큰일 나는데. 뭐가 어렵다고? 그냥 라면 먹으면서 맛있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촬영 당일 이수진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스튜디오에 도착한 가족들은 화려한 세트와 전문 스태프들을 보고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민수는 대사를 외우겠다며
촬영용 라면을 계속 먹어대고 있었죠. 민수야, 그거 소품이야. 먹으면 안 돼. 배가 고픈데 어떡해. 그리고 맛있어야 진짜 표정이 나오잖아. 촬영이 시작되자 첫 번째 문제가 터졌습니다. 민수가 대사를 말하려는 순간 입에 라면이 가득 차 있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이 라면 정말 맛있어요. 꼭 먹어보세요. 감독이 컷을 외쳤고 다시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영이 문제였죠. 광고송을 부르라고 했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음이 완전히 이탈해버렸습니다. 따뜻한 우리 집 라면 삑. 스태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아빠 철수였습니다. 연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마치 드라마 촬영장인 줄 알고 과도한 감정 연기를 시작했거든요. 이 라면을 먹으면서 우리 가족은 크크 정말 행복합니다. 으앙. 철수가 갑자기 오해를 터뜨리자 모든 스태프들이 당황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까지 감정에 빠져서 같이 울기 시작했죠. 우리 가족 정말 고생 많았지. 으흑흑. 할머니까지 왜 우세요? 감독은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삼촌이 갑자기 번개소년단 시절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번개같이 빨리 먹자 우리 라면. 완전한 대혼란이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라면을 먹고 있고 지영은 이탈하며 노래하고 철수는 오열하고 할머니도 따라 울고 삼촌은 춤추고 이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컷! 감독이 절규했지만 가족들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결국 촬영 스태프들이 직접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야 했죠. 이거 정말 방송해도 될까요? 제작사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박! CF 조회수가 1000만 뷰를 넘었어요. 알고 보니 그 NG 투성이 영상이 그대로 방송되어 큰 화제가 된 거였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가족의 진솔하고 웃긴 모습에 열광했고 진짜 가족 같다, 연기가 아니라 리얼하다는 반응이 폭주했죠. 반전이네요. 오히려 완벽하게 연출된 CF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재밌다는 평가예요. 라면 회사도 대만족이었습니다. 판매량이 급상승했거든요. 다음에도 똑같이 찍어주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지만 가족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연스럽게라. 우리는 진짜 실수했던 건데. 그렇게 이 가족은 의도치 않게 CF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들의 자연스러운 연기는 계속될 예정이었죠. 35장 할머니의 팬클럽 탄생. 방송 이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중 가장 인기가 높은 사람이 할머니였던 거예요. 특히 해외에서 할머니를 향한 열광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수진이 흥분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할머니님, 해외 팬들이 할머니를 히끄렛마라고 부르며 팬클럽을 만들었어요. 지금 회원 수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할머니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힙그랜마, 그게 뭐야? 힙한 할머니라는 뜻이에요. 할머니의 솔직하고 재미있는 모습에 젊은 팬들이 열광하고 있어요. 실제로 SNS에는 할머니 관련 게시물들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명언들을 정리한 영상, 할머니 패션을 따라하는 챌린지, 심지어 할머니 춤까지 유행하고 있었죠. 할머니, 팬사인회를 열어보시면 어떨까요? 수진의 제안에 가족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할머니 팬사인회에 사람들이 올까요? 하지만 팬사인회 당일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회장 밖까지 길게 늘어선 줄, 그리고 대부분이 10대, 20대 젊은 팬들이었던 거예요. 할머니 사랑해요. 힙그랜마 오늘도 힙해요. 할머니 패션 센스 최고예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을 보러 온 거였거든요. 어머,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날 보러 온 거야? 네, 할머니 사인해주세요. 한 팬이 할머니에게 앨범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어색하게 사인을 해주며 물었어요. 근데 너희는 왜 이 할매를 좋아하는 거야? 할머니가 너무 솔직하고 재밌어서요.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걸 도전하는 모습이 멋있어요.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팬들의 진솔한 대답에 할머니는 뭉클해했습니다. 한편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빠 철수는 심각한 질투를 느끼고 있었죠. 왜 나 말고 마누라도 아니고 엄마야? 내가 가장이라고. 철수의 질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할머니 팬클럽 게시판에는 매일 수백 개의 글이 올라오는데 자신에게는 팬레터 한 통 오지 않았거든요.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이 가족의 중심이라고. 결국 철수는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도 팬미팅을 열겠어. 수지는 만류했지만 철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철수의 단독 팬미팅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참담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석 규모의 홀에 온 사람은 고작 5명. 그것도 다 가족들이었죠. 아빠, 팬들은 어디 있어? 민수가 텅 빈 객석을 보며 물었습니다. 철수는 당황한 채로 무대에 서 있었어요. 잠깐, 아직 안 온 걸 거야.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이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철수는 민망함을 견디지 못하고 무대에서 도망쳐버렸죠. 아빠가 도망갔어. 쫓아가자. 그 모습까지 SNS에 올라가면서 철수는 더욱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반면 할머니는 여전히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요청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 토크쇼에 출연하시면 어떨까요? 그래도 될까? 이 할매가 물론이에요. 지금 할머니가 가장 핫한 스타예요. 할머니의 성공을 보면서 가족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성과 자연스러움이야말로 가장 큰 매력이라는 것을 말이죠. 물론 철수만은 여전히 질투에 불타고 있었지만요. 내가 가장이고 중심이라고. 36장 삼촌의 솔로 데뷔. 할머니의 성공을 지켜본 삼촌에게도 욕심이 생겼습니다. 과거 번개소년단으로 활동했던 경력을 살려 솔로 가수로 데뷔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나도 다시 가수 할 거야. 삼촌이 당당하게 말했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삼촌,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은 아이돌 세대가 달라졌어. 지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삼촌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뭐가 달라? 실력만 있으면 돼. 나 번개소년단 때 메인 보컬이었다고. 수지는 더욱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솔로 데뷔는 너무 위험해요. 만약 실패하면 가족 전체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삼촌은 그렇게 말하더니 몰래 음원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다시 태어난 번개였죠. 며칠 후 음원 발매일. 삼촌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발매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조회수를 봐볼까?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발매 6시간 후 조회수가 고작 17회였던 거예요. 그것도 가족들이 여러 번 들어본 것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17회. 삼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댓글도 달랑 3개. 그것도 다 가족들이 단 것이었어요. 이상해? 분명히 홍보도 했는데. 삼촌의 SNS 팔로워가 50명뿐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삼촌, 괜찮아?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삼촌은 계속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조회수가 올라갈 거야.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조회수는 23회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삼촌은 점점 우울해져갔죠. 내가 정말 끝났나? 그런데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촌, 대박 났어. 지영이 핸드폰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뭐가? 조회수가 올랐어? 아니, 해외 밈 계정에서 삼촌 뮤직비디오를 편집해서 댄스 챌린지를 만들었어. 실제로 해외 한 유튜버가 삼촌의 어색한 춤 동작을 따라하며 엉클 썬더 댄스라는 해시태그를 만들었던 거예요. 뭐? 엉클 썬더 댄스? 번개 삼촌 춤이라는 뜻이야. 지금 틱톡에서 대유행이야. 정말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삼촌의 독특한 춤 동작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삼촌이 번개 포즈를 취하는 부분이 큰 인기였죠. 이게 뭐야? 내 춤이 이렇게 웃겨? 삼촌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유명해지긴 했는데 웃음거리로 유명해진 거였거든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댄스 챌린지가 인기를 끌면서 원곡인 삼촌의 다시 태어난 번개도 함께 주목받기 시작한 거예요. 조회수가 100만 뷰를 넘었어요. 정말 삼촌의 음원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출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삼촌, 내일 아침마당에 출연하기로 했어요. 수진이 스케줄표를 들고 왔습니다. 정말 내가 방송에 나간다고?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불후의 명곡에도 출연 요청이 왔어요. 삼촌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자신의 인생 역전을 실감했습니다. 내가 정말 가수가 된 거야? 축하해요, 삼촌. 이제 진짜 솔로 가수네. 하지만 삼촌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가수로서 인정받은 걸까? 아니면 단순히 웃음거리가 된 걸까? 뭐 어때? 유명하면 장땡이지. 삼촌은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내일의 방송 출연을 준비했습니다. 번개, 파워. 37장 민수의 학교 스캔들. 가족이 유명해지면서 민수도 학교에서 스타 대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민수를 부러워했고 선생님들도 민수를 특별하게 대해주었죠. 야, 민수야. 너희 가족 진짜 대단하다. 할머니 사인 좀 받아줄 수 있어? 다음에 방송 나갈 때 우리도 나올 수 있어? 민수는 이런 관심이 기분 좋았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자신이 갑자기 인기인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뭐 그럭저럭 재미있어. TV 나오는 거. 민수가 시크하게 대답하자 친구들은 더욱 감탄했습니다. 와, 역시 연예인 가족이라 다르네. 하지만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가 점점 우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 내일 방송 촬영 때문에 조퇴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민수야. 공부도 중요하지만 꿈도 중요하니까. 실제로는 방송 출연이 없었지만 민수는 일찍 집에 가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일본 친구들은 민수를 달갑지 않게 보기 시작했어요. 민수 요즘 좀 건방지지 않아? 맞아. TV 좀 나온다고 완전 달라졌어. 하지만 민수는 이런 시선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체육 시간에 민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 몇몇 친구들이 민수의 과거 영상을 찾아낸 거예요. 야, 이거 봐. 민수 초등학교 때 춤 영상. 그 영상은 민수가 초등학교 때 학예회에서 춘 어색한 댄스 영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귀여웠지만 지금 보면 정말 민망한 수준이었죠. 이거 너무 웃기다. 교실에서 틀어보자. 친구들은 몰래 영상을 준비해뒀다가 점심시간에 교실 TV로 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반 스타 민수의 특별 영상을 감상해보세요. 갑자기 교실에 민수의 어린 시절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느냐 멋진 댄서 모두 함께 춤춰요. 화면 속에서 7살 민수가 아장아장 춤을 추고 있었어요. 온 반 아이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하, 민수야, 이거 너무 귀엽다. 이때 정말 통통했었네. 민수는 얼굴이 빨개져서 달려와 TV를 끄려고 했지만 친구들이 막았습니다. 잠깐! 아직 안 끝났어. 민수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온 학교가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어요. 결국 민수는 교실에서 뛰어나갔습니다. 야, 민수야, 어디 가? 하지만 민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잘못된 방향으로 뛰어간 거예요. 학교 출구가 아니라 교장실 쪽으로 말이죠. 어? 저기는 교장실인데. 콱! 민수가 교장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침 교장 선생님이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어? 이 학생은 누구지? 죄송합니다. 민수는 더욱 당황해서 또 다른 문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그곳은 방송실이었습니다. 아, 여기도 아니야. 그런데 민수가 넘어지면서 방송 장비를 건드린 거예요. 갑자기 전교 방송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으아, 도와주세요. 저는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민수의 절규가 전교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교실의 아이들이 방송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죠. 하, 민수 목소리다. 결국 선생님들이 달려와서 민수를 구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또 다른 큰 화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TV로 유명해진 한 가족의 아들이 학교에서 방송 사고를 일으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를 초토화시킨 가족이라는 별명까지 생겼는데 민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고 싶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지만 가족들은 민수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어요. 괜찮아, 민수야.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야. 그래, 우리 가족은 원래 이런 일이 많잖아. 그리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하게 민수에게도 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솔직하고 귀여운 모습에 매력을 느낀 거였죠. 학교에서도 인기야. 응, 이제 진짜 연예인 같다고 해. 민수는 다시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좀 더 겸손하게 행동하기로 다짐했지만요. 38장 지영의 아이돌 도전. 지영이 갑자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 아이돌 오디션 볼 거야. 온 가족이 깜짝 놀랐어요. 지영은 평소에 노래와 춤에 관심이 많았지만 정작 아이돌이 되겠다고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지영아, 갑자기 왜? 엄마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유명해졌으니까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 그리고 나 춤 진짜 잘 춰. 실제로 지영은 학교에서 댄스 동아리 에이스였습니다. 실력도 나쁘지 않았죠. 그래, 해보자. 아빠가 도와줄게. 철수가 갑자기 감동 모드로 변했습니다. 내가 매니지먼트를 총괄하고 영희는 코디네이터, 민수는 백댄서, 삼촌은 보컬 트레이너. 잠깐, 아빠. 나 혼자 하려고. 아니야, 가족이 힘을 합쳐야지. 그렇게 지영의 아이돌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각자의 과도한 참견으로 인해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철수는 매일 연습 스케줄표를 만들어 지영을 괴롭혔습니다. 오전 6시 발성 연습, 오전 7시 댄스 연습, 오전 8시 표정 관리. 아빠, 이거 너무 빡센데? 아이돌이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엄마 영희는 지영의 옷과 헤어스타일을 바꾸려고 난리였습니다. 지영아, 이 옷 어때? 아이돌 같지? 엄마, 이거 너무 촌스러운데. 아니야, 엄마가 젊었을 때 유행했던 스타일이야. 민수는 백댄서라며 지영 뒤에서 이상한 춤을 췄고 삼촌은 자신의 번개소년단 시절 경험담을 늘어놓기 바빴어요. 지영아, 무대에서는 자신감이 제일 중요해. 내가 번개소년단 때는 말이야. 삼촌, 그건 20년 전 이야기잖아. 이런 상황에서도 지영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오디션 당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오디션장에 지영이 들어갔는데 뒤따라온 가족들이 모두 함께 들어온 거예요. 가족분들은 왜? 심사위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저희는 지영이를 응원하러 왔어요. 철수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가. 지영이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음악이 시작되자 온 가족이 무대에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지영이 노래를 부르는데 삼촌이 화음을 넣고 민수가 백댄서로 나서고 철수는 응원을 외치고 영희는 무대 옆에서 코디를 도와주려고 뛰어다니고 심지어 할머니까지 무대 앞에서 응원봉을 흔들고 있었어요. 나의 꿈을 향해 달려가. 지영이 노래하는 동안 가족들의 집단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이게 뭐죠? 가족 아이돌 그룹인가? 오디션이 끝나고 지영은 얼굴이 빨개진 채로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가족들이 너무 응원해 주려다 보니. 하지만 놀랍게도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어요. 흥미로운데요? 요즘 개인 아이돌보다는 새로운 컨셉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가족이 함께하는 아이돌 그룹, 새로운 장르 같은데 실력도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진정성이 느껴져요.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혹시 가족 전체가 아이돌 그룹을 해볼 생각은 없나요?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아이돌 그룹을? 재미있을 것 같은데? 삼촌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나는 메인 보컬, 나는 리더. 철수도 흥미를 보였습니다. 결국 지영의 개인 오디션이 가족 아이돌 그룹 제안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하지만 지영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이랑 같이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
그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지영의 아이돌 도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이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할 수 있을까요? 39장 아빠 철수의 정치 재도전. 시상식에서 민폐상을 받은 후 이미지 회복에 고민하던 철수가 또다시 정치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우리 가족이 이렇게 유명해졌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매니저 수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철수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겠어요? 정말요? 그래, 이번에는 시민들이 우리를 알잖아. 친근한 이미지로 승부할 거야. 철수는 곧바로 선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선거운동원으로 동원했죠. 할머니는 트로트 유세소, 삼촌은 댄스 유세, 지영이는 SNS 홍보, 민수는 청소년 표심 공략. 가족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머니는 트로트 가수가 된 것처럼 유세 현장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아들 철수를 뽑아주세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시민들은 할머니의 진솔한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삼촌은 번개 댄스를 추며 유세를 했죠. 여러분, 번개처럼 빠른 변화를 원하신다면 철수를 선택하세요. 지영은 SNS에서 아빠를 홍보했습니다. 우리 아빠 정말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샵철수 아빠 샵 투표예요. 민수는 학교 친구들에게 선거 홍보를 했어요. 우리 아빠 찍어줘. 청소년을 위한 정책 많이 만들 거래.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 가족의 활약은 정말 화제였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딱딱한 유세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번 선거 정말 재미있네. 철수네 가족 유세 보러 가자. 시민들이 구경하러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이 정치적 지지가 아니라 단순한 구경이었다는 점이었어요. 우와, TV에서 본 그 가족이다.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할머니 노래 다시 불러주세요. 철수는 이런 관심을 정치적 지지로 착각했습니다. 와, 시민들이 우리를 이렇게 좋아해. 이번에는 당선 확실해. 하지만 수지는 걱정스러웠어요. 구경하러 오는 거랑 표를 주는 건 다른 문제인데. 선거일이 다가오자 철수는 더욱 자신만만해졌습니다. 개표 방송 나갈 준비해. 당선 소감도 미리 써둬. 그리고 드디어 선거일. 개표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철수는 온 가족과 함께 개표 현장에서 결과를 기다렸어요. 첫 번째 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번 김 후보 1247표, 두 번 이 후보 2156표, 세 번 박 후보, 철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번 철수 후보 2표. 뭐? 철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2표. 설마 아빠 2표래.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종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수의 득표수는 고작 2표. 자신과 아들 민수의 표뿐이었어요. 어떻게 2표만? 가족들은 다 어디에 표를 던진 거야? 여보, 당신도 돈 준다 했어야지요. 아빠, 미안. 나는 1번 찍었어. 공약이 더 좋아서. 나도 미안해. 아들, 3번 후보가 더 젊어 보여서. 삼촌도. 나는 투표 깜빡했어. 철수는 절망했습니다. 가족들조차 자신에게 표를 주지 않은 거였어요. 그날 저녁 뉴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TV로 유명해진 한 가족의 가장이 선거에 출마했지만 고작 2표만 얻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투표율보다 망가진 가족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철수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숨고 싶었습니다. 내가 정말 정치는 안 되나 봐. 하지만 가족들은 철수를 위로해 주었어요. 괜찮아. 아빠 정치인보다 더 좋은 아빠니까. 맞다. 가족을 위해서는 최고의 정치인이다. 철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 우리 가족만 있으면 돼. 그렇게 철수의 두 번째 정치 도전도 실패로 끝났지만 가족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40장 글로벌 패밀리 어워즈. 마침내 이 가족에게 꿈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해외에서 열리는 글로벌 패밀리 어워즈에 초청받은 거예요. 정말요? 우리가? 지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수진이 흥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네, 올해 가장 화제가 된 가족으로 선정되어서 초청받았어요. 전 세계에서 30개 가족만 초청받는 엄청난 행사예요. 온 가족이 들떠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별로 해본 적 없던 할머니는 더욱 신이 나셨죠. 해외라 비행기도 오랜만이네. 할머니, 이번엔 1등석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시상식 준비였습니다. 가족 각자가 개별 공연을 준비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나는 힙합 무대 할 거야. 민수가 먼저 선언했습니다. 나는 발라드로 감동을 주겠어. 지영도 질세라 말했어요. 그럼 나는 브레이크 댄스. 삼촌까지 가세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는 랩을 해볼까? 할머니의 폭탄 선언에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랩을? 요즘 젊은 친구들 하는 거 보니까 재미있더라고. 철수도 뒤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럼 나는 연설로 감동을 주겠어. 결국 각자 다른 장르의 공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되었죠. 내가 메인 무대야. 무슨 소리야? 내가 더 준비 많이 했어. 할머니 랩이 제일 화제성 있을 텐데. 연습실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공연이 최고라고 주장하며 연습 시간을 놓고 다툼을 벌였어요. 드디어 글로벌 패밀리 어워즈 당일, 전 세계에서 모인 가족들과 화려한 무대, 그리고 수많은 취재진들이 있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지영이 감탄했습니다. 시상식이 진행되고 드디어 이 가족의 무대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대에 오르자마자 문제가 터졌어요. 내가 먼저. 아니야, 순서대로. 할머니부터. 무대 위에서 가족들이 서로 먼저 하겠다고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관객들은 처음에는 이것도 연출인 줄 알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민수가 마이크를 빼앗으려다가 넘어졌고, 지영이 그를 일으키려다가 같이 넘어졌어요. 삼촌은 음악을 바꾸려고 뛰어가다가 전선에 걸려 넘어졌죠. 이거 진짜 싸움인 것 같은데? 관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우리 가족이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할머니의 진솔한 말에 가족들이 멈췄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예요. 서로 다투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서로를 사랑하는 거죠. 할머니가 말을 마치자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나서 할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아.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미안해, 가족들. 그렇게 가족들이 화해하는 모습을 본 관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진솔한 모습에 감동받은 거였어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박! 우리가 올해의 가족상을 받았어. 무대에서의 싸움 영상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오히려 진짜 가족의 모습이라며 큰 화제가 된 거였어요. 진정성이 느껴진다. 저런 게 진짜 가족이지. 완벽하지 않아서 더 매력적이다. 전 세계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며 철수가 소감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가족은 아닙니다. 매일 사고치고 싸우고 말썽 피우죠. 하지만 그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관객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 가족의 글로벌한 도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사랑받는 가족,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도 평범할 수 없었던 김씨 가족의 대참사, 여러분이 보시기엔 이번 화에서 제일 웃겼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아빠 철수, 엄마 영희, 지영, 민수, 할머니, 삼촌, 아니면 박둥이, 아니 매니저 수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복소를 멈출 수 없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알림 설정까지 켜두시면 다음 편에서도 더 강력한 막장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막장은 계속되고 복소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